안녕하세요, 홍승인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불법 착취물, 일명 몰카라고 하죠. 몰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경기 남부경찰청에서는 국내 최대 불법 촬영물 사이트를 적발을 했습니다. 그 회원수가 무려 54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군인분들 중에서도 사실 이 사이트에 가입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불법 촬영물은 다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 불법 촬영물에 있어서 대상자가 아동 청소년이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아청법에 따라서 처벌이 되는 거고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이 됩니다. 실제 촬영한 당일에는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유포나 게시에 대해서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 그 경우에 있어서도 그런 촬영물을 시청을 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처벌을 하게 됩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착취물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벌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처벌의 요소 중에는 구입, 소지, 시청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최초에는 이거 불법 촬영물인지 몰랐어요. 아동 청소년인지 몰랐어요. 이 상태에서 들어갔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 이거 불법 촬영물이었다 라고 하면 그걸 봤다는 근거가 있으면 모조리 다 처벌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정말 억울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야동이 굉장히 많죠. 이런 야동인 줄 알고 들어갔었는데 그 모습이 이상하다, 한국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얼른 나왔다 라고 한다면은 무혐의 또는 불송치로 해결해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처벌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이 54만 명에 대해서 다 근거 자료를 수집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설마 54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처벌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도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한 성매매 관련된 사례도 직접 제가 진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국내 최대 성매매 조직원들을 검거를 하게 됐는데요. 그 성매매 업소에 출입한 사람들, 성매매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0만 명이 넘어갔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대상으로 해서도 다 일일이 불러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54만 명이란 이 숫자가 엄청난데 설마 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설마가 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경찰에 있어서는 그 회원 가입한 인적 사항들을 다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한 명씩 다 부르게 되는데요. 핸드폰을 확인할 수도 있고 입금을 했다면, 카드 결제를 했다면 다 이 부분 관련해서 부를 수 있습니다. 소환돼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 카드 내역부터 거래 내역, 내 핸드폰 내역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게 됩니다. 최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난 정말 모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입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나마 해결 가능성이 있지만 그 부분이 아니라 내가 가입을 했고 시청한 이력도 있다, 다운로드 받은 내역도 있고 소지한 내역도 있다 라고 한다면은 다 처벌이 되게 되는데, 아청물인지 아니면 성인물인지에 따라서 약간의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즉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벌금형이 있기는 한데요. 군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되었을 때는 다 제적이 됩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신문 자체도 박탈당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딥페이크 역시도 마찬가지로 처벌되게 되죠. 마찬가지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된다면 다 군복을 벗어야 되는 그런 사태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가 만일에 정말 시청을 했다, 소지한 것도 사실이다, 가입해서 본 것 자체가 사실이다 라고 했을 때는 자수서를 제출한 방향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가중해서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실제 제가 했던 사건들 중에서는 최초에는 부인을 하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증거 자료가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 라고 해서 그때는 제가 검찰청까지 가서 피의자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람은 군인이다, 군복을 벗게 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반성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사회봉사 등을 통해서 봉사활동 내역도 제출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도 탄원서 제출하고 있으며 군복무 실적도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해서 비록 피해자하고 합의는 보지 않았지만 기소유예로 정리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일에 봤다면은 기소유예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실제 보지 않았다면 무혐의나 불송치 받는 게 최선이겠지만 내가 실제 소지도 했고 시청도 했는데 증거가 있어서 도저히 여기에 대해서는 다툴 수가 없다라고 하면 재빨리 양형 자료들을 제출해서 반성하는 태도로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최악의 경우는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아동 성착취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더 조심하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2026년 4월 현재까지는 검찰청에 기소를 할지 불기소를 할지 기소유예를 할지 그 권한 자체가 검사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들어가기 전에 즉 경찰 조사를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변호사하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진행을 할지 고민을 해보시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물론 경찰이 있어서 부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아예 기회가 없는 건 아니지만 최초부터 이렇게 내 스탠스를 잡고 가는 게 여러분들한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군인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형사사건에 있어서 기소유예, 즉 불기소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형사사건으로 입건이 되면 부대에 통보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불기소를 받든 기소를 받든 또다시 검찰청에서 군으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불기소를 받았다라는 통보가 부대로 접수되게 되면 각 사단이나 군단, 사령부 또는 비행단, 해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함대급에 설치된 법무실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징계를 조치를 하게 됩니다. 징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청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이 강등이나 해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착취물, 딥페이크 역시도 마찬가지로 중징계 이상으로 징계를 주게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당사자와의 합의 또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일회성인지 다회성인지 이런 점들을 많이 양형 자료들을 준비를 해서 징계위원회에 임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성범죄 규정한 대로 다 처분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제 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무조건 중징계 이상 줘라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양형 자료도 제출하고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도 보고 피해자하고 합의를 했는지 처벌 불허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경징계 받는 사례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특히나 징계 단계에서 갑자기 해임이나 파면을 당해서 내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 가면서 최초 조사부터 들어가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런 시청을 한 이력이 있다 고민이 된다면 언제든 저 홍승인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